오십시오. 저희 설송다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찾아오셔서 저도 물 좋고 산 좋아서 여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차를 제가 하는데 녹차, 해년마다 녹차, 발효차인 황차, 그 다음에 홍차, 장흥만의 특산품인 청태전, 이렇게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차를 만들었고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드럼솥은 녹차를 만들어서 나중에 맛이 들었을 때 이제 마지막 덕금 처리 과정을 해주는데 그때 사용하는 솥입니다. 드럼솥입니다. 이게 이제 모다로 돌려서 빙빙 돌아가면서 여기서 가스로 불 조절을 하고요. 약한 불에 이렇게 돌리게 되면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목넘김이 부드럽고 그 위를 자극하는 것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다원에서 만든 녹차는 다들 이제 속을 깎지 않고 목넘김이 부드럽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이 장흥이 굉장히 물이 좋은 동네인데 그래서 해년마다 물축제를 하죠. 탐진강 편에서. 여기 저는 차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물을 굉장히 또 따지는데 이 마을이 굉장히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터를 잡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 드럼솥으로 마지막 덕금 처리를 했을 때 맛을 부드럽게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보신 분들은 아셔야겠지만 유념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 손으로 비비는 것을 기계가 대신 비벼주는 기계예요. 이 유념기는 중국이나 대만에서 수입된 것들이 있고 이것은 우리 국산입니다. 악양에서 차 만드시는 분이 이제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3kg짜리 굉장히 소형이에요. 이것도 5kg, 10kg 이렇게 대형으로 이제 갈수록 큰 유념기들이 있는데요. 이 유념기의 특징은 이렇게 내려서 여기다가 추를 올려서 압력을 조절을 추를 올려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밑에다 올리면은 가장 이제 압력이 세게 되고 대만에서 수입한 것들은 이렇게 유압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스프링 구조로 돌려서 압력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보다는 더 간단하죠. 사실은 사용하기가 더 편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녹차를 유념을 할 때는 보통 한 7분 정도 유념을 합니다. 6분에서 7분 정도 유념을 하는데 압력을 제일 처음에는 주지 않고 하다가 2, 3분 지난 뒤에 압력을 살짝 주고 다시 압력을 풀고 또 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유념이 다 되면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유념기를 사용을 할 때는 녹차를 만들 때는 유념기를 사용하지 않고 발효차, 홍차 이런 거 만들 때만 사용을 합니다. 녹차 만들 때는 손으로 직접 유념을 하죠. 비비기를. 이게 차 닦는 솥인데요. 녹차 만들 때 이제 사용을 주로 하게 되죠. 보시다시피 솥 벽이 1cm 두께로 굉장히 두껍고 솥 바닥 두께는 2.5cm 정도의 두께가 되기 때문에 열을 딱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찻잎을 태우지 않고 잘 익힐 수 있는 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솥의 구경, 과경이라 그러죠. 과경이 약 95c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m에 가까운 과경이라 굉장히 큰 솥이죠. 그래서 이 솥에서 할 때는 양쪽에 사람이 서가지고 한 사람이 덮으면 한 사람은 대기하고 있다가 손이 뜨거우면 바꿔주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솥의 그 적당한 찻잎의 양은 가장 많을 때 2.5kg 정도를 넣습니다. 가장 적당한 양은 2kg 정도고요. 좀 많을 때는 2.5kg까지 넣는데 2.5kg 정도 넣었을 때 가장 잘 덮어집니다. 2kg에서 2.5kg 생엽의 그 무게가. 그렇게 해서 첫 솥은 3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첫 솥을 시작을 하고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뒤집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편하고 호흡도 잘 맞아야 되고요. 균일하게 그 살청을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뒤집기를 해주면서 골고루 열이 미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솥은 보통 7분에서 8분 정도 이렇게 덮게 되고 그걸 끄집어내서 여기 멍석에서 유념을 해가지고 다시 솥에 또 들어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구중구포라는 말이 있는데 9번 솥에 들어가고 9번 식힌다고 말린다 해가지고 구중구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과정을 복잡하게 했던 이유는 찻잎의 찬성질을 중화시켜서 그 속쓰림 현상이나 그 위를 깎는 그런 현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청기라고 하는 건데요. 흔들 요자, 그 청자는 이제 찻잎을 의미하는 거고요. 찻잎을 흔들어주는 기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터로 돌리는데 찻잎을 넣고 위조된 찻잎을 넣고 이렇게 빙빙 돌리게 되면 찻잎하고 찻잎의 가장자리하고 안에 거칠거칠한 면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미세한 상처가 나게 되고 그 미세한 상처가 난 곳에서 새로운 향이 생기는데 그 향을 오룡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룡차를 만들 때 쓰는 요청기입니다. 요청기.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철망을 이렇게 대가지고 이 면하고 찻잎의 가장자리가 이제 빙빙 돌리게 되면 부딪히면서 상처가 나게 되죠. 그래서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룡향을 발생시킬 때 사용하는 요청기가 이게 오룡차 만들 때 씁니다. 이 솥은 이제 스텐 솥인데요. 스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솥을 가열하는 시간이 조금 무쇠솥보다 좀 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 스텐이 특징상. 이 스텐 솥을 어쩔 때 사용하느냐면 여기 청패전이라고 하는 장흥의 특산 차를 만들 때 찻잎을 찌게 됩니다. 찐 찻잎을 절구통에 찧어가지고 역전 크기로 이렇게 동그랗게 박아내는 건데 그 찔 때 사용을 합니다. 찔 때 이 찐판을 이렇게 3단으로 쌓고 여기에 천을 깔아서 찻잎을 찌게 됩니다. 쪄가지고 쪄진 찻잎은 저기 절구통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그럴 때 사용하는 솥이 이 스텐 솥이고요. 아까 스텐 솥에서 쪄진 찻잎이 다 쪄지면 여기 절구통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절구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찌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도엽이라고 그래요. 찌을 도자를 써서 도엽 과정이라고 하는데 도엽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조밀하게 많이 찢느냐 아니면 약간 거칠거칠하게 성글게 찢느냐에 따라서 차가 우러나오는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글게 찧어서 성글게 박아내면은 차가 잘 우러나오고 하는데 맛은
깊은 맛이 덜 나고요. 조밀하게 찍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잘 우러나오진 않는데 깊은 맛이 생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빨리 마셔야 될 차는 약간 성글게,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오래 묵혀서 마시려고 한다면 약간 더 조밀하게 이렇게 찝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구를 사용할 때는 돌절구도 있는데, 청태전 만들 때는 나무절구가 가장 좋습니다. 돌절구는 그 찻잎을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잘 안 찌어져요. 예. 그래서 절구질을 할 때 이제 절구질을 하는 사람이 잘 해야 됩니다. 리듬을 맞춰서. 성질 급하게 이렇게 하다가는 몇 번 못 찍고 어깨가 아파서 아이고 나 죽겠네요, 나 잡거든요. 네, 지금 이거 청태전 지금 찍어서 성형해가지고 지금 건조하는 과정인데요. 이게 다 찍어진 청태전은 하루는 햇볕에 내다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건조기에다가 이제 온돌식 건조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건조를 하게 되는데, 건조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 건조가 됐을 때는 여기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서 송곳으로, 나무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중에 꿰 수 있도록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청태전을 다른 말로는 꿰 관자를 써서 관차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명이. 그래서 건조를 완전히 건조가 되려면 한 며칠을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속에까지 건조가 되지 않으면 겉에만 되고 속에는 안 됐을 때는 곰팡이가 안에서 슬어요. 곰팡이가 슬면 차는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가 슬지 않게 잘 건조를 하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햇빛에 건조를 하면 굉장히 독특한 향이 생겨요. 햇볕에 건조하는 것과 햇볕을 쐬지 않은 차는 차별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햇볕에다 하루는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건조기에 넣어가지고 완전 건조를 시켜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 명심하면 되죠. 네. 옛날에는 찻잎을 씻지 않고 바로 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8년 이후로는 계속 찻잎을 세척을 해서 차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미세먼지가 발생을 해서 전국 황사도 넘어올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찻잎을 세척을 하면 홍합가루는 위에 뜨고 밑에는 모래 같은 거, 황사 같은 거, 그런 물질들이 밑에 다 가라앉습니다. 그걸 보고는 세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도 세척을 않고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세척을 합니다. 한 번만 해갖고는 안 되고 두 번, 세 번까지 세척을 합니다. 세 번 해야 꾸정물이 안 나와요. 그 전까지 꾸정물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차 외에는 다른 차는 안 마십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꼭 제가 만든 차만 마셔요. 그래서 세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 시점에서.